간밤 신속 처리한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놓고 자유한국당이 좌파 독재, 국민 사찰, 불법이라며 강력히 반대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직권남용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사건 등을 보면 검찰 등을 견제할 수 있다는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이 극렬하게 공수처법에 반대하면서 정말 이 법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갸우뚱하는 시민분들도 있는 게 사실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병관 보도국장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법안 대략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뭐 다들 언론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판검사는 물론이고 대통령, 정차관, 소위 우리말해서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그러죠. 그런 고위직 인사들을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제가 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네. 양형과 검사라고 하면 네. 위에 상관인 검사장이 무슨 비리를 알게 됐어요. 우연하게. 네네. 어느 자리에서. 그럼 그 검사를 수사하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제 위에 계신 상사를. 검사장이다 하면 뭐 구조적으로 쉽지 않겠죠. 예. 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수사하기 힘들다. 네. 검찰은 이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서 뭐 좀 이거는 뭐 좀 그렇지만 꼭 조직폭력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남이가 하는 이제 검사 동일체로 똘똘 뭉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남에게는 정의의 칼날을 들이대기 쉽지만 자기 자신의 정의의 칼날을 들일 때는 굉장히 주저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네. 검사, 판사 그리고 이제 참에 고위직 공무원들 그리고 네.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수사할 수 있게 하면 좀 더 정의롭게 이 사회가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네. 시작된 겁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 70% 이상이 공수처 법안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이 이게 국민 사찰이다, 대통령의 홍위병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결사 저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왜 이러는 겁니까? 뭐 일단 제가 그 뭐 하나 전복 따져 국민 사찰은 말이 안 되고요. 네. 우리 전 국민은 5천만 명이죠. 그 중에서 이 고위 공직자에 해당하는 숫자를 추려면 7천 명입니다. 0.01%도 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위 공직자 7천 명을 수사 대상이 되는 건데 뭐 그건 국민 사찰 말도 안 되는 언어 도단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 해야죠? 불법 그리고 뭐 대통령의 홍위병 역할. 네. 이게 오히려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총장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네. 법무부 장관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네. 이 공수처장 대통령이 임명은 하지만 야당의 합의가 있어야지 임명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여야 국민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입니다. 네네. 지금 검찰총장 법무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권력의 하수인 뭐 이런 이제 그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으면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뭔가 정치적인 어떤 셈법에 의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일부 언론들의 경우에도 뭐 칼럼 등을 통해서도 이 공수처에 대해서 뭐 인치공화국을 만든다, 혹은 역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산하에 뭐 무소불위의 권력 괴물을 탄생한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 언론들은 또 왜 이러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깊이가 없는 건지 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부 언론은. 이게 이제 인치공화국이다라는 거는 이제 법치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인치공화국이 된 게 이제 권력의 하수인이나 아니면은 내부 이제 기득권이 짬짬이해서 그것이야말로 인치고, 지금은 이제 법에 의해서 이제 공수처를 통해서 정의롭게 형평성 있게 수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제 이게 법치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의 지시만 보고받도록 돼 있다, 공수처장. 그래서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이 대통령의 지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말 그대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여야 합의로. 야당이 합의해줘야, 지금 뭐 자세하게 시간 제한 때문에 얘기 못하지만 야당이 실질적으로 합의해줘야 임명할 수 있거든요. 이게 독립적인 인사거든요. 대통령의 지시를 오히려 못 받습니다. 네. 받을 수가 없는 위치고요. 네. 말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공수처 법안이 사실 94년부터 25년간 이 매 국회 회기 때마다 발의가 됐지만 번번이 불발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네. 수십 년간 거론이 되어 온 얘기라는 건데요. 네. 그런데 또 이제 반대하는 쪽 논리를 더 들어보면 네. 이게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이런 법안이 없다. 그러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전대미문의 법안이다라고 이제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상권 분립 체제에서는 뭐 이런 이 상호 견제가 되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 체제인데 그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건 어떤 논리입니까? 굉장히 이제 일견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논리입니다. 자, 뭐 얼핏 지나가다 보면 그 뭐 이거 굉장히 뭐 또 다른 불필요한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 논란을 부르게 하냐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영국, 독일 모든 사실상 모든 선진국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없습니다. 검찰이 있을 뿐입니다. 네. 그런데 한국적 상황에서 수십 년간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어떤 그 독립적인 우리가 네. 저 개별 검사를 헌법기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독일의 검사, 미국의 검사들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네. 대부분 이 사람들이 그 개인주의, 가치, 일단 인권, 평등, 정의 이런 가치에서 이제 헌법기관으로서 움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의 검찰은 요즘 아쉽게도 우리나라 한국 문화라는 게 이제 관계주의 문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의 존재감을 나를 인정해주는 상사.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조직 문화에 엮이게 되고 그리고 네. 굉장히 그러다 보면 내 승진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기 조직의 비리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관계주의 문화로 이제 회귀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 문화주의, 이 개인주의, 우리의 관계주의 문화가 결합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 개혁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 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서구에서는 검찰만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없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적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필요하다는 게 지난 수십 년간의 네. 어떤 그 여론이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우병우 사건, 이번에 김학의 사건 터지면서 그것이 이제 물꼬를 네. 탄력을 받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얘기해서 한국의 상황은 그런 서구와는 지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 공수처가 또 하나의 권력이 될 우려는 없는 겁니까? 또 이제 그 반대하는 측에서 얘기하는 게 제2의 검찰, 옥상옥, 또 하는 견제되지 않은 권력을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근데 사실 좀 보면은요, 검찰은 전국의 수천 명의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거대 조직입니다. 이 거대 조직은 뭔가 이제 승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층층 이렇게 올라가려면 우리 이제 그 사람마다 그 정의와 검사들이 이제 될 때 우리는 뭐 정의 수호를 선서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대 조직에서 수십 년 생활하다 보면 그러니까 뭐 장군 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로 좀 장군인데 네. 검사장 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검사장 되려면 한번 찔끔 눈 감으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2의 공직수사 비리처도 제2의 검찰 그렇게 거기서도 위계가 있고 승진하고 싶어하고 또 다른 검찰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공직비리수사처는 검사 25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수사가 몇 명. 그래서 많아야 사무직 직원에서 70여 명이거든요. 네. 거기는 뭔가 승진이라는 그 개념이 없습니다. 네, 네. 수사하는 검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위 공직자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상설 특검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승진이나 뭐 이런 욕구가 자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존재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그대로 법과 정의에 따라서 자기가 있는 뭐 3년이든 5년이든 6년 좀 연임할 수 있지만 네. 그때 자기가 정말 자기의 욕되지 않게 있는 그대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러한 네. 어떤 필요 욕구가 있는 조직이지 실무형 조직이지 거기서 무슨 뭐 검찰처럼 승진하고 하고 이런 조직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네, 얘기가 이어지다 보니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더 깊숙하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뭔가 제도적인 민주주의는 갖췄지만 이게 실질적인 어떤 문화적인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다라는 느낌이 네. 들어서 좀 네. 씁쓸한 네, 그런 맞습니다. 기분이 드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민주주의의 완성은 제도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이것도 제도 하나 만들거든요. 여기서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한국적 상에서 실질적 민주주의가 완성이 안 됐으니까 이런 제도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견제와 균형이 되는
거대 권력, 대통령을 포함해서 판검사, 이 거대 권력, 그리고 뭐 정부직 그 고위 공무원 이런 것들을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가자는 거거든요. 네. 제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맞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한 우리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 한마디 더 말씀드리는 그 알렉시스 드 토코빌이라는 네. 19세기 초 프랑스 정치가가 생각이 납니다. 네. 이분이 그 26살 때 네. 미국이 막 탄생했을 때입니다. 1776년에 미국이 독립선언, 미국과 전쟁에서 독립선언하면서 그 미국이 막 1800년도에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자치하고 그런 자치 민주주의가 굉장히 활성화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어떤 민주주의가 생긴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의 그 민주주의가 나오는 걸 보고 알렉시스 토쿠비라는 정치학자, 프랑스 정치학자는 당시 결국 민주주의라는 건 제도가 아니고 그 인구,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해서 좀 제도를 도입한 거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논의에 대해서 이병관 보도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